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결혼 축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창밖의 영화 배우 지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여름이네요. 네. 어색하. 예, 오늘은 두 개의 영화를 비교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제목 보셨겠지만 웨딩 특집이에요. 네. 또 5월은 결혼의 계절 아닙니까? 결혼의 계절이죠.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과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두 영화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바로 이렇게 영화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름애님 오늘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데? 예. 예, 어색하네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주말에 네. 산수유 아래 네, 한옥 집에 있었어요. 정말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셋이 만났어요. 그렇죠? 네. 네,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좋은 시간 보냈죠. 아니 죄송합니다. 여름애님께서 네. 너무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팩트만 네,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여름애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네.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작게 뭐 언약식, 네. 네. 혹은 파티 그런 걸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두 분도 와주셔서 좋은 시간 보냈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여름애님의 결혼도 다가오고 5월은 결혼의 달이 아니냐를 위해서 제가 이 영화를 고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우연히 고른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뭐 할까 하다가 좀 유쾌한 거 해보자. 코미디 영화 해보자. 코미디 영화 해보자 하면서 동시에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 네. 근데 한 분은 착각해서 또 잘못 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웨딩 특집? 이렇게 해서 네. 하게 됐죠. 겸사겸사. 네, 그래서 저희 사적인 부분에서도 결혼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진행이 좀 어렵네요, 오늘. 자, 그러면 1997년 영화인 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꾸 5개가 아. 지나가네요. 그 한 분이 항상 준비를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5자평을 있잖아요. 너무 근데 성의 항상 쓰는 없어. 거 있잖아요. 불꽃 같은 살, 다정한 침대, 다 들어갈 수 있네요. 섬세한 애정. 네. 아무거나 골라서 쓰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래도 근황을 또 들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 산수유 나무 아래 그때 며칠 안 됐어요, 사실. 그죠? 네, 그게 가장 5월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입니다. 1997년 영화고요. 이 영화 언제 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남자친구죠, 지금. 이 영화가 저한테 되게 의미가 깊은 게 네. 제가 처음으로 제 돈을 내서 영화 티켓을 사서 영화관에서 본 영화예요. 네. 97년에 개봉했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97년 맞았을 거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아니었어요. 네. 그럼 진짜 인상 깊게 영화가 남으셨겠다. 네. 누구랑 보셨나요? 그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만난 친구들이랑.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이제 어른이 영화관 갈 수 있어. 초딩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주말에 막 힙합 바지 입고. 근데 그때 한국에 안 계실 때 아닌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중간에 갔거든요. 아. 중학교 1학년 가을에 갔으니까 그 전에 봤어요 제가. 아. 네. 그때 되게 어른인 척하면서 영화를 직접 골라서 돈을 내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재밌었겠다. 여자친구들이랑.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없었죠. 녹색 극장 뭐 이런 거였죠. 단관극장. 예. 단성사, 그죠. 허리우드, 서울극장, 대한극장. 대한극장. 맞아. 은성 감독님은 언제 보셨어요? 저는 이거 텔레비전에서 음. 어릴 때 그냥 뜨문뜨문 봤었고 제대로 본 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좀 늦게 보셨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봤어요. 저도 아마 뭐 성인이 돼서 비디오 테이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 번 봤어요. 저도 성인이 영화. 돼서 비디오 테이프 없나? 있어요. 있다. 음. 비디오방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네요. 아니 그때 대여점도 꽤 네, 제가 2000 대학교 2000년대 때까지만 해도 있긴 있었어요. 진짜 우리 옛날 사람. 한 2000년 이놈의 비디오 맨날 나오네. 2005년도 2005년도쯤에 이제 폐업이 됐죠. 근데 무슨 거의. 영화 마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부엉이 그려진 거. 네. 그리고 뭐 그 후로도 꽤 여러 번 보면서 또 봤는데 항상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게 봤고요. 저도 감독은 PJ 호건이라고 하는데 뮤리엘의 웨딩 감독이더라고요. 네. 그 웨딩을 참 좋아하시는 결혼 장인. 결혼 전문가인 네. 것 같고 각본은 로날드 바스라고 하는데 사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줄리아 로버츠, 더 모트 멀로니, 카메론 디아즈, 루퍼트 에버릿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예쁘던데? 줄리아 로버츠하고 카메론 디아즈하고. 네. 네. 자 이제 첫 장면이죠. 네. 오늘은 남자친구는 은성 감독님이 준비를 해주셨고 여자친구는 예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첫 장면입니다. 핫핑크 벽을 배경으로 한 어떤 한 스튜디오가 나오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명의 여자와 또 드레스를 입은 3명의 들러리 이렇게 총 4명의 여자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마치 뮤지컬을 연상하듯 이제 노래와 춤을 추는 여성들로 등장합니다.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단발머리의 여성이 주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 3명의 들러리들이 아카펠라로 화음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듯 뭐 부케, 케이크, 반지 등의 소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노래와 춤을 춥니다. 그녀들이 부르는 노랫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의 사랑을 찾는다면 해야 할 일은 그를 안아주고 키스해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를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하면 너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랫말로 노래를 부르는 여성들로 이렇게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 준비하셨나요? 또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영화로 그렇게 앞부분은 네. 사실 뭐 인트로? 이게 영화랑 상관은 없는데 오프닝이고 프롤로그. 영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맞아요. 네, 그들이 나오진 않죠 영화의 앞으로는. 맞아요.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영화의 어떤 맞아요. 상징을 좀 축약해서 네, 보여주는 좀 다른 그 왜 영화 끝나고 나면은 쿠키 영상 같이 네, 맞아요. 초반에 시작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영화가 시작하면요, 이 분위기와 전혀 상반되게 굉장히 어느 한 분주한 레스토랑의 주방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죠, 줄리아 로버츠가 진지하게 음식을 음미하고 있어요. 곧이어 주방에서 이제 공들인 음식이 나오고 이 줄리아 로버츠가 한 입을 먹자 주방장을 비롯한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음식을 먹고 말하기를 맛이 창의적이며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라고 굉장히 쿨하게 이야기하자 그 주방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막 안심하면서 웃어요. 이때 이제 줄리아 로버츠의 어떤 성격과 직업을 이제 묘사했는데요. 줄리아 로버츠의 직업은 음식 비평가이고요. 좀 뭐랄까 직업과 관련한 성격이 보여지는데 좀 꼼꼼하고 안목이 높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건너편에는 그녀의 베스트 프렌드인 게이 남자친구가 있고요. 그 두 사람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 이 기세로 영화 끝까지 가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저도 네. 뒤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조지고요. 그녀가 기고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죠. 근데 되게 친하죠. 근데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핸드폰을 보면 연도가 딱 나오는데 얼굴보다 더 크죠. 그리고 그 선이 네. 무슨 뿔처럼 정말 커요. 네. 그리고 그게 뚜껑 열는 까만 그 당시엔 아주 비싼 핸드폰. PCS 폰. PCS 폰보다 이제 첫 핸드폰이 83년도에 나왔는데 정말 고가였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고가의 그 핸드폰. 그거 진짜 건강에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음성을 만족스럽게 듣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음성의 주인공은 마이클이에요. 근데 마이클이 이제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이 마이클이죠. 그냥 마이클이 아니라 마이 마이클인데 중요한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달라 이런 음성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랑 대화를 나누기를 줄스랑 마이클은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사귄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같은 마음으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9년간 너무 친하게 지냈지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지냈는데 만약에 28살까지 둘 다 짝이 없으면 결혼하자는 약속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조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가 너 얼마 안 있으면 28번째 생일 아니야? 이러니까 막 긴장을 하는 거죠. 줄스가. 결혼하자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이제 통화를 시도를 하는데요. 마이클의 소식은 줄스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건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한다는 거죠. 그때가 수요일인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심정에 줄스는 빠지고 마이클은 네가 있어야 돼. 나 지금 불안하니까 빨리 시카고로 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만납니다. 마이클을. 그리고 마이클의 약혼녀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킴이고요. 킴이는 카메론 디아즈가 연기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첫인상 킴이. 귀여웠어요. 투명한 사람. 투명하고 귀엽고. 일단 옷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줄스는 일단 무채색 좋아합니다. 네. 뭐 회색, 네이비, 뭐 거의 감색, 약간 칙칙한 그런 색깔 위주로 입죠. 하지만 키미는 항상 옷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첫 만남 자체도 이 노란색, 레모네이드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스카프를 하고요. 머리는 금발머리인데 단발머리를 하고 무슨 거의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달려오는 거죠. 줄스는 불편한데. 그리고는 막 너무 만나고 싶었다 꼭 끌어안으면서 그리고는 나의 메이드 오브 아너를 해달라라고 하죠. 이 메이드 오브 아너가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게 똑같죠. 근데 이거가 한국엔 없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조금 번역도 그냥 들러리로 다 해버리니까 이게 안 사는데 들러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들러리가 한국말인 거 아세요? 그 약간 한국말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이제 그 브라이드메이드 중에서 이제 대표자를 메이드 오브 아너라고 따로 지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게 자부심이 돼야 되는데 한국 번역에서는 전혀 그런 걸 번역하지 않잖아요. 내 들러리가 되죠. 그리고 너도 내 들러리 하니까 맞아요. 구분이 안 가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을 맞아요. 택하는 거거든요. 애니도 택함 당한 거고. 들러리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뭔가 뉘앙스가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주인공 옆에서 약간 뭔가 배경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사실 역할 안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죠. 이게 되게 명예롭게 받아들여지고 되게 특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브라이드 메이드 중에서 대표로 뽑힌다는 거는 제일 아끼는 사람이고 역할도 좀 다르고 네. 그래서 그걸 부탁한 거예요. 각자. 그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에서도 키미가 그걸 부탁해서 놀래는 거고
애니한테도 그걸 부탁해서 자부심으로 삼았던 거죠. 헬렌이 아니라 애니여서.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스포츠카 안에서 하는데 굉장히 난폭운전을 합니다. 네. 막 들리지도 않아요. 막 네. 정신없어. 근데 막 난폭운전하면서 그거 좀 해달라고. 메이버브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막 거절도 못하죠. 그걸 보면 투명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지만 이 키미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되게 저돌적인 여자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라고 이제 만났는데 줄스가 키미도 만만치 않고 그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 난 깨야 돼. 이 둘은 어떻게 나를 두고 결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방을 막 놓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계속 도와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상 파고들 부분이 별로 없어요. 줄스가.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 마이클의 직업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스포츠 기자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키미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거든요. 야구단 아버지가 야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 딸인데 그 부분을 공략을 계속 하는 거죠. 정말 너 그 직업 만족스럽겠어?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또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마이클과 키미는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줄스는 결혼식 당일 사랑을 고백하기로 하죠. 줄스는 마이클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97년에 나온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고 영문으로는 My Best Friend's Wedding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이 매우 비슷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영화는 언제 보셨어요, 두 분? 저 올해 봤어요. 올해 한 그때 추천 해주고. 연결 콘텐츠 그 시점에 우연히 봤었는데 연결 콘텐츠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공감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때 부탁 하나만 들어줘 하면서 폴 페이그 감독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찾아봤었던 영화예요. 네. 사실 예전에 봤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었는지 그러니까 본 장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했었던 영화였어요. 너무 재밌어. 미쳤지. 제가 이걸 왜 봤을까? 이게 아마 왜 봤을까? 전 찾아본 거거든요. 네. 이걸 크리스틴 위그 때문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멜리사 메카시 너무 웃겨. 너무 그때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 네, 찾아서 봤어요. 기대를 안고 근데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다루게 돼서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창밖 영화에서 처음으로 같은 감독 거를 두 번 다루는 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폴 페이그 감독의 부탁 하나만 들어줘에 이어서 또 다루게 되는 영화입니다. 2011년 작품이고요. 각본을 배우인 크리스틴 위그가 썼어요. 네. 그리고 이니 머물러? 애니인가? 이제 공동 각본가가 또 여성 작가가 있고요. 배우는 크리스틴 위그, 마야 루돌프, 로즈 번, 멜리사 메카시, 웬디 랜던 커비, 애기 셋 있는 분, 엘리 캠퍼, 남편이랑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한 신혼부부, 크리스 오다우드, 이분이 경관이고요. 네. 질 클레이버그, 엄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첫 장면이 굉장히 셉니다. 네. 예리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장면을 묘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첫 장면이에요. 어느 늦은 밤 고급스러운 한 집에 전경이 보여집니다. So glad you called. 전화해줘서 기뻐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에 남자가 So happy you're free. 너가 시간 나서 참 다행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는 I love your eyes 이런 얘기를 해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남녀의 대화.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윽고 방의 내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섹스를 하는 남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자는 이 영화의 주인공 애니입니다. 애니와 남자의 섹스는 굉장히 에너제틱하지만 절대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안 섹시한 섹스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남자는 애니에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grab my balls 그런 얘기하면서 혼자 섹스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침이 됩니다.
상하이를 짝짝이로 입은 속옷 차림의 애니가 몰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다 고친 애니는 다시 침대로 몰래 들어가더니 막 이러면서 마치 막 깨어난 그런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니는 나 악몽 꿨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안기죠. 네. 그럼 남자는 되게 가볍게 키스를 해주고 안아줘요. 달래는 듯. 그러더니 너 여기서 잤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룰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나가달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애니는 알았다 하면서 되게 쿨한 척 하면서 집을 나섭니다.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애니의 모습이 좀 처량해 보입니다. 애니는 커다란 대문 앞에 서는데요.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몰라서 입고 있던 치마 앞바람 그대로 대문에 올라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 한 대가 자동으로 대문을 열고요. 애니가 대문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 그대로 대문이 열립니다. 처량하면서도 뭔가 우스꽝스러운 이 여자의 모습, 이 바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뽀뽀를 해요. 선생님 얼굴을 빤히 보는데 보통 그 타이밍에 얼굴을 보다가 너 너무 이뻐, 너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얼굴을 빤히 보면서 이러죠.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돌려서 말할 줄 몰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 사람도 투명하네. 투명하죠. 못했죠. 참. 그리고 진짜 이 사람 남자 이름이 뭐였지? 이름 남자도 이름도 안 썼네. 있습니다. 그렇게 좀 처량한 아침을 정말 보내고 네. 이제 릴리언을 만납니다. 이 릴리언은 베스트 프렌드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애니의 침대에 보면 그 릴리언과 찍은 어렸을 때 사진을 놓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릴리언하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브런치 같은 걸 먹으면서 야 남자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릴리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는 막 수다를 떨다가 그 남자 이름이 테드네요. 릴리언이 애니가 테드와 잤다는 걸 눈치를 채요. 말을 안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녀의 말에 따르면 릴리언의 말에 따르면 애니는 테드와 자고 나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첫 장면에서도 나왔듯이 테드는 애니를 되게 함부로 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남자랑 관계를 갖고 나면 또 미친 짓을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이게 반복된다. 넌 걔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살짝 해주죠. 사실 애니는 인생에서 이제 애니는 크리스틴 위그고 여기서 릴리언은 마야 루돌프가 연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원래는 케이크 베이비라는 케이크집을 했었는데 망했고 동업하던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돈이 떨어져서 엄마의 소개로 주얼리 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도 엄마 집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남매와 하우스메이트로 지내고 있는데 그 둘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미쳤어 진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은 애니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 조연 캐릭터들도 진짜 재밌어요.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애니는 상황이 안 좋은데 그 무렵에 자기의 베프인 릴리언은 남자친구랑 사이가 어색한 게 아니라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나 사귀었는 남자친구인데 그 소식을 애니에게 제일 먼저 전해요. 그리고 아까 나온 개념이죠. 메이드 오브 아너를 부탁합니다. 한 명이죠. 그래서 애니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자기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문제는 릴리언의 남편의 상사의 부인인 헬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의 상사니까 좀 나이가 많은데 재혼을 한 거죠. 헬렌과. 그래서 자기 또래예요. 더 어린 것도 같고 헬렌이. 그래서 이 헬렌은 스스로 릴리언의 베프를 막 자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니와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니는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헬렌은 돈도 많고 센스도 있고 이쁘고 그러니까 자꾸 애니가 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파티 준비를 하거나 드레스 고르기를 할 때도 계속 대립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애니가 준비한 상황은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브라질 음식을 먹고 웨딩드레스 피팅을 간 날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전 진짜 이 장면은 브라질 음식은 멕시코 음식. 멕시코예요. 전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 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웃겨. 진짜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참 착해요. 그래도 그 릴리언도 착하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막 친구를 또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죠. 맞아. 네. 그냥 서로 몸이 안 좋아지는 것뿐이지. 그 얼굴이 막 진짜 노랗게 질려가지고 그 사이에 한 남자, 아까 그 나쁜 남자 말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교통 담당 경관인 로드스입니다. 애니한테 딱지를 끊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니의 망한 케이크 가게의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칭찬을 막 해줍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때 그 빵 그거 커스터드 크림 들고 뭐 어떻게 된 빵 너무 맛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니는 처음으로 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로드스를.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썸을 타는 그 관계에서 좀 밀어냅니다. 알면서도 좋은데도. 그러는 사이에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헬렌과 애니는 점점 대립을 하고요. 결국 애니는 릴리언의 브라이덜 샤워에서 정말 깽판을 칩니다. 네. 말 그대로 물건 집어 던지고 네. 초콜릿 분수가 있는데요. 그걸 엎으려고 하는데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엎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국물을 떠서 잔디에다 버리죠. 그리고 잔디를 다시 뜯어서 그 위에다 던지죠. 자기는 뭐 초콜릿 범벅이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애니 옆에 없고 창문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릴리안과도 그 자리에서 크게 싸웁니다. 네. 자, 이제 애니와 릴리언은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이제 5자 평 들어가 볼까요?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그냥 해볼게요. 네. 저도 그냥 하나로 묶으려고요. 잠깐만요. 저 까먹었네 하나. 자, 그러면 두 분 다 하나인가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부터 해야 되나? 인성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메리지 블루. Marriage Blue. 네. 예. 네. 블루하네요. 네. 네. 메리지 블루. 네. 나도 그럼 하나로 묶어야겠다. 아 그래요?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아. 음. 저는 망가져도 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망가진 영화네 두 네, 개가. 망가져도 돼. 예리님은? 저는 행복은 곁에. 네, 이제 메리지 블루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 두 영화 보면서 재밌는 공통점을 느낀 게 왜 결혼 직전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게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 하잖아요. 네. 용어로. 근데 이 두 영화가 신기하게도 그 결혼을 앞둔 친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영화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아니라. 네. 당사자는 잘 나오진 않죠. 네,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죠. 사실 결혼의 주인공은 결혼식을 하는 남자와 신부와 뭐 신랑이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 주변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인이 겪는 메리지 블루라고 생각이 들어서 메리지 블루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손목에 블루 리본이 하얀 셔츠에 손목에만 리본 맛집이네요.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맛집? 블루 리본 맛집. 예뻐요. 네, 저는 망가져도 되고 참 그 망가지기 싫잖아요. 그런데 두 영화 다 지금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이 메리지 블루에 빠진 그 주변인들이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영화가 담고 있어요. 거의 절정에 이르죠, 각각. 그죠. 근데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은 말 그대로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기 싫은 주인공이고 내 여자친구 결혼식은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기 어려운 그죠.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좀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특히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에서 여자들이 망가지는 방식은
참 본 적 없는 방식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정말 이렇게 괜찮은 건지 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왓챠 평에는 뭐라고 썼냐면 대충 찌질함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찌질해지는 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망가지고 다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 다음 회복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두 영화에 다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리님. 네, 행복은 곁에. 우선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으로 봤을 때 거기 처음에 줄리아 로버츠가 주스가 조지한테 마이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 나 알지 않냐? 하면서 나는 뭐 이런 성격이지 않냐? 그래서 그때 마이크랑 사귀다가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치기 어려요. 어리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혹은 의식적으로 쳐내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짝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마지막에 조지와 그렇게 행복하게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네. 이게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조지는 이성애자는 아니죠? 네, 거기서는 게이죠. 게이로 나오는데 뭔 상관이야. 너무 멋있는데. 같이 춤추면 네. 되지. 두 번째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라는 게 해프닝 거기 영화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얘기를 하는 건 애니의 그 시궁창 같은 삶의 한 순간이 얼마나 극복이 됐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경관 경찰 네. 너무 멋있었거든요. 좋아요. 네. 그거를 줄리아 로버츠가 9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저는 애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도 지금 옆에 나타난 거야 하면서. 그래서 딴 데서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둘은 잘 될 것 같았어요. 네. 영화상으로는. 네. 맨 마지막 장면이 둘 다 결혼식 장면으로 끝나네요. 네. 결혼식이 네. 모두 끝나고 신랑 신부가 떠나고 네. 그 이후에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뭐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듯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영화를 비교를 좀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기? 연출? 네, 어땠나요? 두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당시에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로맨틱 코미디들이 굉장히 다 재밌잖아요. 그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영화들도 좀 같이 생각이 났어요. 뭐 귀여운 여자 귀여운 여인 귀여운 여인이나 뭐 노팅힐이나 또 뭐 있죠? 하나 정도 더 있던 것 같은데. 브라이드메이드도 있고 러너웨이 브라이드. 네, 그런 그것도 것도 있고요. 있지만 근데 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진짜 남사친이랑 아, 우리 이 나이 때 되도록 짝 없으면 결혼하자 이런 거. 없어요. 있겠어요? 있으신가 보다. 있어요. 몇 살? 몇 살이요? 30이었어요. 30. 근데 결혼했어요, 걔. 마이클이네. 네. 결혼했고 남은 사람 없나요? 남은 사람은 없고 그 이후에 네. 들은 얘기는 있어요. 40 되기 전까지 짝이 없으면 결혼하자는 얘기도 아니었고 뭐 하세요? 우리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아이를 만들자.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죠? 은성 감독님 있으세요? 저런 남사친? 없어요. 인생에서 뭐 남사친 뭐 떠나간 이제는 멀어진 남사친? 뭐,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으세요? 남사친? 저는 남사친은 아니고
그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교 넘어오는 그 시기에 영화 동아리를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네. 아. 근데 저만 청소년이었고 다 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 다 대학생이었는데 아. 그때 저랑 이제 저보다 다 최소 뭐 5살은 많았죠. 그때 대학생들이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랬으니까. 그때 그 오빠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고 그중에 한 오빠랑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대학 넘어오면서 또 계속 친하게 지냈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성적인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이성이지만 친구처럼 오빠긴 한데 좀 되게 친구처럼 지냈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남자친구 사귄 다음에는 약간 장애물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니었는데 음. 남자친구가 되게 싫어했어가지고 그쵸. 근데 그런 남자친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내 남사친을 너무 경계하는 거는 네. 좋은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뭐 시간 지나서 멀어졌죠 지금은. 네. 연인이요? 아니요, 친구들. 아 그때 그 연인이요? 그 헤어졌죠. 아. 예. 그리고 그 남사친도 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멀어졌죠. 네.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 이상 연인은 아닌 그런 관계 느낌의 사람이 결국에는 사귀어서 친구도 잃게 되는 친구로서의 관계도 잃게 되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사귀어서? 네, 원래 되게 친구였는 약간 친구인데 서로 만날 때 좀 그래도 각자 좀 신경을 써서 만나게 되는 남자 사람 친구였는데 저는 친구랑은 사귀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20년이 넘은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22년 됐는데. 완전 클래식이네 이제. 네. 저는 이 90년대 이제 노맨스 미국 노맨스 영화의 그 특유의 낭만과 여유로움이 너무 좋아요. 뭐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보는 재미도 있고요. 전 그 줄리아 로버츠 그 풍성한 파마머리 있잖아요. 네, 사자머리. 네,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다른 영화에서도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너무 귀여웠고 옷차림도 되게 네. 특이하고 예뻤잖아요. 자켓이랑 빈티지 무채색의 뭐 약간 바지 정장 많이 네. 입고. 그것도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겹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키미 패션이랑 네. 줄스 패션 둘 다 지금 입어도 전혀 무리. 네. 클래식한 둘 다 네. 좀 클래식한. 약간 키미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에다가 스카프 스카프 뭐 이렇게 하고. 약간 천이 좋아 보이는 네. 캐시미어겠죠. 네. 네, 캐시미어 니트 가디건과 나시를 입는다거나. 약간 키미의 스타일은 약간 자켓을 팔에 안 넣고, 안 넣고. 얹는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추우면 목에다가 살짝 감고 네. 변형해서. 네. 네. 그리고 약간 포멀하게 입죠. 줄스는 정장 스타일로. 음. 그리고 나중에 뛰어갈 때는 배꼽티. 크롭티. 예. 예. 이쁘더라. 이쁘죠. 네. 네. 그 키미가 머리 이렇게 탁 치면서 이러잖아. 이 빅헤어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맞아요. 열받아가지고. 맞아. 화장실 장면 참 재밌었는데. 네. 연기 뭐 크리스틴 위그 하고 저는 멜리사 메카시의 연기랑 진짜 좋아요.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멜리사 메카시가 거기서 진짜 그 요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요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네. 저도. 요원 같았어요. 그 남자도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도 실제로 비밀 요원이잖아요. 네, 비밀 요원인 비밀 거 경찰. 알았잖아요. 알아채가 발 되게 유연해. 되게 유연하다. 실제 부부잖아요. 그 사람 실제 부부예요. 어머. 진짜요? 네, 거기서 와. 만났어요? 거기서 만난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그래서 웃기다. 왜 그런 너무 뭐 웃기다. 시상식 같은데 같이 커플로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어머. 몰랐는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죠. 진짜. 끝에 장면에 그러면 하던 거. 쿠키 영상 너무 재밌었어. 그 자기가 무슨 요원이다 이러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 되게 진지하고 갑자기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멜리사 메카시. 네. 레건.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러면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해봅시다. 네. 네.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있으세요? 일단 내 남자친구 뭐 하고 싶은 거 두 영화 중에. 네. 저는 내 남자친구 결혼식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그 가라오케 장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Don't know just what to do without you. 그거요? 더 못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키미가 음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스가 그거를 간파하고 이제 노래 망신을 시켜주려고 이제 노래를 하게끔 막 유도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뭐야 그만둬 막 이러는데 치가 꺼져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마이클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키미가 노래 끝까지 불러요. 그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이제 마이클에게 끝까지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람들도 같이 이제 키미를 응원하면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을 굉장히 사람들이 좀 환호해주는 듯하게 보여지면서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좋았던 게 이때 주스의 표정이에요. 이게 사실 주스의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하고 뭐 침울해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언짢은 표정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웃어주거든요. 내가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웃는 그 여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의 어떤 주제와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막 시기하고 뭐 불만이 있고 뭐 이렇게 좀 흘러간다기보다는 약간 그 주스라는 인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호감일 수 있잖아요. 남의 결혼식 깽판 치려고 왔으니까. 근데 그녀의 어떤 그 좀 여유로움? 그런 부분들이 여유롭고 너그러운 어떤 한 부분들이 좀 매력 있게 보여졌던 장면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반대 이유. 저는 키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키미랑 조지가 단 것 같아요. 이 둘이 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둘이 그러니까 연극 볼 때처럼 이 둘이 나오게 기다리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면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너무 좋고 웃음이 나고. 근데 키미가 이 못하는 노래 부를 때 보면 처음에 막 되게 막 떠듬떠듬 부르다가 사람들이 약간 좀 호응을 해주니까 엄청 호응해주죠. 막 그 음치에 박치의 몸을 막 이렇게 막 조금씩 춤추면서 불러요. 머리 막 네, 갑자기 막 즐기면서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고 저도 카메론 디아즈한테 완전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아마 이 영화 때문에 카메론 디아즈한테 저도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분홍색 옷 이렇게 연핑크? 또 천 좋아 보이는 비싼 거. 네. 그 진주 목걸이. 네,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 항상 하고 있고. 예쁘죠. 전 그런 게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나오기 기다려진다는 건 정말 매력이 많은 배우라는 거잖아요. 연기도 잘한다는 게 있겠고. 그래서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조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아해요. 언제? The moment I wake up. 너무 좋아요. 음악이 진짜 좋죠. 네. 맞아. 저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봤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보기 전까지 이거를 뮤지컬 영화로 기억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노래가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 장면. 어떻게 가더라?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마이클은 갑작스러운 결혼을 앞두고 주스를 찾잖아요. 시카고로 와달라. 네. 그래서 주스는 바로 가잖아요. 네. 근데 주스는 거기서 자기가 마이클을 스톱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조지는 또 바로 와요. 시카고에. 맞아요. 주스를.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조지를 주스는 마이클한테 자기 약혼자라고 거짓말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클과 키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냐, 둘이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이 성격 좋은 조지가, 사교성 좋은 조지가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막 블러핑하면서 우리 이렇게 만났다 하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정신병원에서 만났다. 네. 그때 정신병원에 그 가수 이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 몰라서. 피트니 스턴의 뭐 숙모? 그 가수가 거의 같이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줄리아 로버츠, 주스가 정말 천사처럼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여신처럼 등장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재밌게 지어내니까 사람들이 엄청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줄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다 맞아요. 말리려고 하는데 안 말려지죠. 네. 계속 궁금해하는 수습이 안 되는 안 그 되죠. 상황에서 네. 갑자기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 부르면서 약간 뮤지컬처럼 그 상황이 꾸며지죠.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다 부르죠. 한 소절씩 네. 부르죠. 다 부르다가 아예 그 레스토랑 전체에서 그 노래를 네. 불러요. 네. 그래서 멀리 잡는데 해산물집이잖아요. 네. 찌개를 한 그 아르바이트생들 있거든요. 찌개를 막 흔들면서 아, 그랬어요? 그게 너무 네. 웃겼어요. 저도 그 장면 너무 네. 좋았어요. 노래도 너무 좋고. 네.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노래방 씬이거든요. 네. 카라오케. 근데 저도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니까 줄스가 사랑을 좀 몰랐던 사람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런데 이제 키미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표정도 감동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근데 마이클도 줄스를 볼 때는 약간 항상 어려워하는 살짝은 그런 게 있는데 키미를 향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미가 그렇게 하니까 100%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줄스가 보니까 좀 약간 경이로워하는 이게 뭐지? 이 사랑이 이런 건가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왜냐면 저는 마이클과 줄스의 둘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보다 친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라면서 좀 뭐지 어려워하죠, 했는데 진짜.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저 근데 어떻게 보면 막 키미한테는 솔직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이클은 예. 어렵잖아요.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음. 이 여자가 게다가 백만장자 딸인데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막 헌신적인 좀 모습을 보여줄 때 근데도 마이클은 꿀리지 않고 네. 키미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죠. 그렇게 좀 서로 많이 표현하는 모습이 좀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였던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엔 내 여자친구 결혼식 장면 해볼까요? 저는 내 여자친구 결혼식에서 재밌는 장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일단 첫 번째 그 친구들이 맨 처음에 결혼을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마이크 들고 서로 이제 진짜. 축하 멘트 하는 장면 있잖아요. 애니하고 애니랑 헬렌? 진짜 헬렌이랑 웃겨요. 둘이. 근데 근데 잠깐 그거는 축하해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가 있죠. 파티 축하해주는 되게 많죠. 축하해주는 파티. 약혼식 그 약혼식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혼식 축하해주는 브라이덜 파티? 샤워. 브라이덜 샤워. 그리고 마지막 결혼식. 브라이덜 샤워가 쿠키 네. 부시는 거? 네. 그 3개가 다 너무 웃겼는데 그 헬렌이랑 애니가 서로 이제 릴리안한테 가장 그 친한 베스트 프렌드임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서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 마치 시상식에서 네. 자기가 마지막으로 뭔가 멘트를 하면서 내려가는 듯한 어떤 그런 거 연상시키는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원래 하나여서 안 주려고 나중에 하나 들고 나오잖아. 다른 걸 들고 오죠. 그리고 막 점점 이제 축하가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 너한테 내가 태국에 가서 배운 말이 있어 이러면서 막 사바디카 막 이러면서 막 띵꿍 막 하는데 그게 뭐 넌 나의 영혼의 뭐고 하는데 급하니까 이제 애니가 거기서 무리수를 둡니다. 난 스페인어로 할 말 있어. 근데 올라갔는데 스페인어를 모르는 거예요. 지어내죠. 근데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근데 정 안 됐을 때 크리스틴이 그 개그감이 그 타이밍이 너무 탁월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죠. 표정이랑 네. 진짜 유머러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네. 진짜 그 장면도 너무 웃겼고요. 그 웨딩샵. 그건 명장면이죠. 명불허전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양합니다. 사실 네. 그 영화를 생각하면 저는 그런 해프닝도 다 웃긴데 끝까지 자기 배고프다고 하면서 아몬드. 진짜 그거 알죠? 식은땀이 너무 나서 그 얼굴색이 너무 이상해. 아이라이너까지도 이렇게 번져요. 다크서클이 막 코까지 내려오는데 너 아픈 것 같아. 너 가서 토해야지 시원할 거야 하면서 막 오는데 아니 나 사실은 지금 되게 배고파.
이러면서 그 요르단 캔디를 가져다주잖아요. 네, 색깔도 아. 민트색 되게 먹기 싫게 아몬드가 생겼어요. 아닌가? 그거를 그렇구나. 꾸역꾸역 근데 입에 부들부들하면서 입 이렇게 넣잖아요. 얼굴 진짜 흑빛 돼가지고 돼가지고 분장 땀 범벅을 범벅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낡은데 맛집을 잘 알아요, 애니가. 그러니까 저렴하지만 너무 맛있는 집을 잘 알고 그런 안목이 있어. 그래서 그런 데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부자인 이제 헬렌은 자기 취향에 맞지도 않고 불편한 거죠. 다른 친구들은 정말 맛있게 먹어요. 먹고선 그날 바로 피팅을 하러 가는데 드레스 피팅을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집단적으로. 네. 그리고 웨딩 드레스 샵이니까 다 드레스를 이제 입어보잖아요. 네. 드레스를 다 입고 그 비싼 드레스 다 입었는데 그때 식중독 증세가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점원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쓰게 하려고 해요. 여기 안 된다. 길 건너편으로 가라. 계속 그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네. 첫 장면부터 이상해요. 네. 뿜으면서 입에서 뿜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다 막 네. 근데 매건은 세면대 그 한 명이 그 변기통을 붙잡고 이제 토를 하게 되니까 이제 매건은 이제 위에서 나오는 게 아래서 나오는데 이제 변기를 쓸 수 없으니까 세면대에 앉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더 웃긴 게 막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이어서 자기도 토해야 되니까 들어오고 웨딩샵 직원은 그거 막으려고 화장실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매건이 거기서 잘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직원은 식중독이 안 걸렸는데 토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결국에 제일 비싼 웨딩 드레스를 입은 릴리안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네. 무단횡단을 시작해요. 정말 서둘러서. 근데 다리 힘이 풀리고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는데요. 네. 되게 평온하게 그죠? 그죠. 주저앉아 있죠. 네, 비둘기처럼. 네. 그래서 앉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 평온해진 다음에 수신호로 차들한테 가라. 맞아요. 진짜. 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애니랑 릴리안이 그 되게 읊조리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아, 나는 웨딩 드레스에 뭘 했다. 라고 똥 하죠. 쌌다. 그거를 계속 자주 하듯 말도 하니까 자기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인 네, 거. 그게 그렇죠. 계속 말도 안 정말 되잖아요. 작은 소리로 계속 얘기하죠. 똥 쌌어. 아, 너무 웃기다. 예린님은 그 장면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저도 진짜 많은데 웃겨. 저는 로즈가 너무 좋았어요. 남자가.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되게 스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둘의 그 되게 소중한 만남을 사실 애니는 전혀 눈치를 못 채잖아요. 저는 약간 운명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연스럽게 맞닥뜨리는 것들이 있고 사실 첫 만남도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렇죠. 그거 그 춤추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술 먹은 거 확인하려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한 줄로 걷기 하다가 갑자기 귀여워.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또 여기서 너무 웃겨. 다리 스텝 진짜 웃겨. 근데 그거 보고 반한 거죠. 네. 이제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왜 밤늦게 편의점에서 애니는 술을 사려고 맞아. 하는데 그 경찰을 다시 만나죠. 하면서 경찰이 뭐 한잔 하자고 하면서 차 위에 앉아서 그냥 좋아요. 술을 마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음료수를 마셨나? 근데 안주가 당근이에요. 맞아요. 진짜 특이하잖아요. 당근 먹는 남자의 남자는. 그러다가 뭐 자기의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죠.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이런 결혼식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싫다. 카니발처럼 모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결혼식 하는 게 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뭐 어떻게 경찰하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도 경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텐데 한번 볼까요? 하면서 과속하는 차들을 그 하는 단속하는데 여자를 데려가잖아요. 애니를. 네. 그러면서 과속하는 차를 같이 막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너무 그러니까 그 데이트인 걸 둘이 모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데이트들이
너무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로맨틱해요. 그 로즈와 애니와의 그 만남이랑 그 장면들은 다 너무 로맨틱해요. 맞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 마음에 드는데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요. 저 시나리오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음. 그 부분. 저는 로즈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딱 그 한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당근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춥잖아. 근데 주워요. 근데 주워 놓고 제가 뭐 이런 거를 좀 못 참는 봐요. 못 성격이라서. 참아요. 근데 그거 한 장면으로 이 로즈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참 사려 깊은 사람인지 좀 보이잖아요. 네. 참 매력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 여름이님은요? 저는 그 애니하고 릴리언이 이제 완전히 틀어지고 결혼식도 오지 말라고 해버려요. 네. 이럴 거면 오지 마 이렇게 하고. 근데 그날 브라이덜 샤워가 좀 오버했어요. 사실 파리를 테마로 했는데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가. 백마. 그 웃기지 않아요? 그 전에 레모네이드 먹는 것도 너무 핑크 웃기고. 레모네이드. 근데 이게 너무 싫어하면 사진 먹더니 왜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신선해. 계속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그리고서 들어갔더니 말을 타래. 그것도 웃겼고 말 타고 가면서 자기 치마 계속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려야 엉덩이 되잖아요. 보일까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힌트를 줬던, 그러니까 릴리언에 대해서 파리를 좋아하니까 그 힌트를 흘리듯이 얘기했던 거를 그걸 다 채가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깽판을 치게 되는데 그때 심지어는 이제 답례 선물로 뭘 주냐면 강아지를 줘요. 리트리버를 주는데 나갈 때는 뭐 갖고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릴리언이 너는 개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그러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라 근데 그 상황에서 멜리사 맥카시인 매건은 왜? 또 깽판 칠 사람 있어? 이러면서 떠난 다음에 애니가 이제 릴리언이 더 해봐 어디 한번 막 친구들한테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나 개 2마리 챙겼어. 갑자기 그래요. 네. 알고 보면 8마리. 9마리를 챙기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7마리까지는 6마리까지는 6마리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네. 하죠. 이제 결국 그렇게 다 틀어지고 집에 좀비 생활을 하고 있는 애니에게 이 매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들을 데리고.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저 싶어요. 좋아해요. 걔들한테 자꾸 뒤꿈치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뜰에 다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다그치는 거죠. 그때 애니는 캐스터웨이를 보면서 울고 있거든요. 윌슨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자기 이입을 하는 거죠. 네. 친구가 떠나간 걸. 그러니까 매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너한테 얘기할 거 있는데 네가 나 봤을 때 나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나 평탄치 않았어. 근데 되게 안 평탄하게 살아. 뭔지 알지? 사람들이 머리에 불꽃을 던졌고 나는 그걸 다 극복했고 지금은 정말 비밀인데 나 요원이야. 비밀 요원으로 일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너는 네 앞에 있는 왜 네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를 못 알아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 내가 삶이야. 그러면서 애니를 때려요. 진짜 계속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덩치가 엄청 크죠. 그 네. 매건이. 근데 애니를 막 때리고 쪼르고 막 쪼이고 자 이게 삶이야. 이렇게 대할 거야? 너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애니가 뺨을 한 대를 네. 치고 그러니까 이제 매건이 그래 잘했어 이러면서 이제 용기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너무 웃기고 웃기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전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죠, 그 장면. 마음이 아프던데. 저 솔직히 그 장면 되게 짜증났는데. 왜? 그러니까 내가 애니라고 생각했을 때 와서 그러면 내가 삶이야. 막 덤벼봐. 막 이런 그게 약간 중고등학교 때는 통할 뻔.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웃기죠. 그런 여자친구 없잖아요. 그리고 힘이 진짜 세요. 막 깔리고 애니 착해가지고 누구 때려본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결국 한 대 때리잖아. 그죠.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조금 딱 번쩍 정신을 차리는 게 있거든요. 좀 멜리사 메카시가 너무 좋아갖고. 맞아요. 네. 은성 감독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왜 울었지? 아플 것 같아서 그랬나? 좀 슬펐는데. 그 전에 캐스터웨이 보면서 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장면일 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잘 쓰여진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되게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장해제 해놓고선 갑자기 내가 삶이야 하고선 막 애니를 괴롭히니까 이 애니의 고통이 막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희화화돼 있으니까 네. 앞에서. 웃기게 됐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게감을 확 줘버리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슬펐어요. 그 장면이. 그렇게 하고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아 그죠. 그리고 헬렌이 찾아오고 음. 릴리언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실마리가 풀어져 가는. 결국 릴리언도 애니가 사라지고 나니까 일을 다 망치는 거죠. 네, 그렇게 다시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스토리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얘기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저 빨리 화장실 갔다 오는데 네네네. 해오세요. 너무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처음이네요. 내 여자친구 결혼식.